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친구 너무 많을 필요 없습니다. 20대 때는 동관계 잘 안하지만 나중에는 동관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 좀 다른 친구가 많으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예,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제 주변에 인기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어울리는 친구도 많고 좀 인싸 같은 애들 좀 부럽잖아요. 저는 인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어릴 때 마냥 부러웠는데,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하면 그 친구 많이 피곤하겠다. 예, 그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통 한국 사회는 굉장히 뭔가 좀 인사를 굉장히 강요하잖아, 맞죠?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인맥이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의 이제 능력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 인정받는다, 보통 이런 식으로 비춰진단 말이야. 반대로 뭐 주변에 사람이 없고 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아, 저 사람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주변에 인맥 맡아 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살면서 느낀 게 허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 정말 능력이 좋아가지고 인맥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노는 거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좀 아는 사람 많아진 거. 근데 나이 먹으면 이제 뭐 인사했던 사람도 대부분 인사가 아니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각자 인생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친구나 이제 지인들도 어릴 때는 같이 살고 이제 같이 어울리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이제 직장 문제, 아니면 이제 뭐 진로 문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뭐 결혼 문제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 좀 많이 먹고 한 40대에 접어들면 사실 볼만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예.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눌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이 먹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도 좀 이상해. 나이 먹고. 사실 어릴 때는 친구 만나서 뭐 게임도 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뭐 즐거울 수 있는데, 나이 먹으니까 오히려 친구가 불편한 것도 좀 있어, 이게. 왜냐? 서로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잘한다는 게 뭔가 불편해요. 왜냐? 좀 말을 함부로 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야. 예. 우리 집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를 이 친구 잘 알고 나도 이 친구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다 보니까 좀 사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친구 관계에서. 근데 이게 좀 민감할 수 있어. 특히나 상대방한테 뭔가 좀 상처가 될 수 있다거나 뭐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릴 적의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면 사실 나이 먹고 좋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약간 좀 쭈그리가 살아가지고 어릴 때 기억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끄집어내면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게. 뭐 어릴 때 내가 뭐 잘 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못 나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 먹고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해. 제가 느끼는 거지만 나이 먹어서도 이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 어떤 개인 사생활, 이런 것들을 좀 함부로 얘기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사실 그런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을 얘기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가족 문제나 아니면 이제 뭐 직장 문제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불편해. 이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보통 나이 먹고 친구 만나는 게 또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나한테 뭔가 부탁 어조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부탁 어조로.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혹시나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부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이 먹고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막 유쾌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친구를 만나지 마라, 관계를 정리하라,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뭐 친구가 뭐 몇 명 없어도 돼요. 뭐 바쁘면 아예 안 만나도 돼. 혼자 지내기 좋다면. 예. 단지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이 먹어 설령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도 그 친구한테 있잖아요, 뭔가 이런저런 도움받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람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크게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바래서는 안 돼. 우리나라 인간관계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좀 도와줘야 된다, 힘들 때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나이 먹으면 그 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각자 인생이야, 각자 인생. 각자의 어떤 그런 고민이나 금전적인 문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고 극복을 해야죠.
무조건 오래 알고 지냈다고, 친하다고 무조건 뭐 도와줘야 되고 위해줘야 되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나이 먹고도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간에 뭔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부탁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좀 금전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돈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좀 가까운 지인한테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이 먹으면 사람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람에 집착하지 말고, 그리고 외롭다고 너무 그 외로움이란 감정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인간 누구나 외로워요. 심지어는 옆에 누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결혼하신 분도 외로워요. 친구 만나도 외로워. 뭐 사람으로 뭔가 힐링하고 그런 게 사실 이 만족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나이가 차면.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어떤 고독과 외로움이 있다면 이건 스스로 극복을 해야 돼. 스스로 이제 좀 취미생활 한다거나 아니면 좀 힐링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같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뭔가 의지한다거나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까이 지냈다고, 오래 봤다고 무조건 믿을만하다, 이 사람 내 편 들어준다, 그딴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달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내 편은 나밖에 없어요. 부모 자식도 내 편 안 돼. 그래서 나이 먹으면 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람한테 뭔가 좀 기대겠다는 마인드는 가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속 얘기를 아무한테나 얘기하셔도 안 돼. 내 속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저축하고 삽시다. 사업 투자한답시고 헛돈 쓰지 말고요. 요즘 세상 허세만 좀 줄여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평범하게 회사 다니며 저축하고 삽시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 지금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데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직장 다닌다고 다 저축을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축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축한 돈 날리는 사람도 있고, 애초에 저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래서 나이 먹고 꾸준하게 저축하는 것도, 이것도 능력이야. 능력입니다. 예. 사업 투자한답시고 헛돈 쓰지 말자. 일단 요즘에 투자로 설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투자로 돈 벌어야 된다. 집에 누가 은행에 뭐 저축하냐, 뭐 그 돈 모아봤자 부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먹고 뭐 가지고 있는 전부를 이제 투자에 다 넣고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가 넣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최근에 다 꼬라박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투자를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데 있는 거 다 끌어 바치면서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특히 남자들. 투자에 있어서는 무슨 자기들이 타짜의 고니가 되는 줄 압니다. 일반 사람들 개미야, 개미. 투자 시장에 개미가 재밌는 거 본 적 있어요? 대박 이는 거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 다 꼬라방 대상이 누구예요? 개미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 개미야. 개미는 또 가지고 있는 돈 잃어버리면 뒤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다 있잖아요. 막 그걸로 이제 다 넣어가지고 큰 이득 보겠다, 재미 보겠다, 이런 마인드 가지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일부를 가지고 뭐 투자하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가지고 있는 다 갖다 바쳐가지고 꼬라박고 저한테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에 뭐 자영업이 많이 힘들잖아요. 자영업. 근데 이 와중에도 자영업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뭐 직장생활 안 맞다, 난 장사가 맞는 것 같다, 이 와중에도 잘 되는 집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먹고 뭐 자영업자리 하는 분들 계시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요. 지금은 열심히 해도 답 없어요. 예. 지금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요. 어차피 해도 프랜차이즈 할 거 아니야. 요즘엔 프랜차이즈도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사먹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자영업 하겠다고 설치지 마시고 그냥 직장 다니십시오.
요즘 세상 허세만 좀 줄여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요즘 세상 허세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허세와 허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저 눈에 얘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땅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 사람 눈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의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저는 한국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욕심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까? 하고 싶은 거 줄여가며 살아야죠. 어떻게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려고 그래.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항상 꼬라박고 다 써버리고 그러고 나서 뭐 돈 없으면 남 탓하고. 이게 기본 패시브 아닙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그 허세끼리 빼는 거, 허세 허영끼리 빼는 거. 근데 이미 허세 허영이 좀 가득 이제 머리에 들어온 사람들은 빼기 힘들 겁니다. 네. 앞으로 허세 허영 때문에 이제 인생이 좀 곤두박질 쳐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허세 허영은 독입니다. 독. 굉장히 독소예요. 그래서 허세 허영만 좀 줄이고 안 가지고 살아도 살만해. 그러니까 굳이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 유행하는 거 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 특히 없는 사람들, 특히 가지가 없는 여자분들, 젊은 아가씨들,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다 결혼도 못하고 진짜 빈곤하게 삽니다. 집도 못 가지고 끼니 걱정하면 삽니다.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일수록 유행 쫓아다니지 말고 가진 능력에 맞게, 현실에 맞게 맞춰가면 삽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